네, 이번 시간에는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이런 것도 비용 처리가 되는지 하는 불명확한 부분들과 많이 하시는 질문들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법인 내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요즘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셨는지 헬스장 비용, 즉 체력 단련비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되는지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회사에서 비용 처리는 되지만 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든 복리후생비로 들어가든 어쨌든 금액이 비용 처리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아가는 근로자나 임원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세금을 안 내고 가져가는 복리후생비가 낫겠죠. 다 아시다시피 근로소득은 세금도 내지만 4대 보험료도 내야 되니까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을 위해서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는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것은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의 것의 첫 번째가 직장체육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장체육비가 체력 단련비, 즉 헬스장 이런 건 아니고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내 운동부를 조직하고 그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직장체육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 체육대회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체력 단련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에서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보는 것은 직장문화비, 회식비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사업장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50%, 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직장 어린이집의 운영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이런 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규정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교육훈련비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과 직원에 대한 여비교통비 등은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다들 비용 처리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업 등록 전, 즉 사업자를 내기 전에 법인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이 부분이 되게 헷갈리시고 확인을 받고 싶고 이러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는 법인 통장이나 법인 카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표자의 개인 카드를 쓰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을 1년간 준비했다며 계속 밥 드시고 왔다 갔다 하는 여비교통비 이런 걸 비용 처리하고자 하시는데 이런 거는 사업 안 내셔도 쓰는 비용이니 비용 처리를 하기가 힘들겠죠. 법인 개업을 위해서 특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셔야지만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개인 카드를 쓰면 부가세 공제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사업 전에 것도 부가세 공제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등록 전에 사용분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금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초일까지부터 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2일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었고 이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즉 1월 1일부터 를 과세기간이라고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과세기간이라고 하는데요. 6월 2일에 물품을 구입하고 이 과세기간 종료일 즉 6월 30일로부터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이 과세기간의 초일인 1월 1일부터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오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기간을 잘 따져서 비용 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비용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법인이 종업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사업에 관련되게 사용하게 했다면 그 통신비 영수증상의 금액에 대해서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급여로 과세되는 게 아니고 회사의 통신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사원 등에게 회사에서 따로 법인 핸드폰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개인 핸드폰을 업무용에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회사에서 이런 휴대폰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설립 시 자본금을 크게 불입하지 않아서 임차보증금 내고 직원들 월급 내고 한두 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본금이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월급, 즉 대표의 월급에 대해서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그럴 때 그 돈을 주기 위해서 대표님이 본인의 돈을 법인 통장에 입금하고 다시 그 돈을 가져오고 가수금으로 들어갔다가 급여의 미지급금을 털고 결국은 내 돈 넣고 내가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굳이 안 넣고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 급여를 가져가도 되느냐 여쭤보시는데 가능합니다. 대표 급여에 대해서 공단에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하셨다면 이미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그 대표에게 각종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비용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부채로 남아있겠죠. 그리고 법인세법상 저대비가 중소기업 연한도가 3,600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걸 나누기 12에서 월에 300만 원씩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는데요. 연애 한도가 3,600이니 1년에 합쳐서 3,600을 쓰면 되는 거지 뭐 월별로 300씩 이렇게 정해진 규정은 없다 라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것 또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접대비가 많이 나가는 달도 있을 거고 적게 나가는 달도 있을 건데 그걸 월로 한도를 규정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법인에 돈이 많이 생겨서 법인 자금으로 법인 명의의 오피스텔 또는 사업장을 구매한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요. 어차피 법인 통장에 쌓여있는 금액을 오피스텔을 구매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오피스텔이라는 건물, 즉 자산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그냥 자산에서 자산으로 이동하는 거지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오피스텔은 회사에서 사업용으로 쓰시거나 또는 임대를 주셔서 임대 수익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임대를 놓는다면 우리 회사의 매출에 임대 수익이 발생할 거고요. 자가로 쓰신다면 내가 여태까지 임차료로 내보내던 비용이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법인이 소유하게 되면 기간 중에는 이 오피스텔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인 재산세제 그리고 오피스텔 구매 시 대출을 받았다 이러면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법인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 오피스텔을 나중에 양도하게 된다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법인의 법인세로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나중에 매각함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사실 세무대리인, 세무전문가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처음 하시거나 비전문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모르시는 얘기인데 저희가 너무 어려운 얘기만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간단하지만 많이 하는 질문들을 답변을 드려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